행동 교정이나 약물 치료 혹은 물리 치료 같은 거를 시행해도 뭔가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치료로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라는 치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 최호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 치료 중에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드리자면,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나 다른 질환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소변이 좀 참지 못하고 급하게 보는 절방뇨 혹은 급박뇨라고도 하는데, 이런 급박뇨 증상을 주 증상으로 갖고 주간 빈뇨나 야간뇨 같은 것을 조금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그 원인이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때는 1차적으로 이제 먹는 경구약을 써보는데요. 방광의 과도한 수축이라던가 방광이 예민한 것을 좀 억제해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먼저 써볼 수 있고, 혹은 행동 교정이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물리 치료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어떤 행동 교정이나 약물 치료 혹은 물리 치료 같은 거를 시행해도 뭔가 치료에 호전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치료로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라는 치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란 뭘까요? 피부에도 맞고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보톡스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보툴리늄 톡신, 보툴리늄 독소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제 gram 양성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세균에서 생성되는 신경 독소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 독소, 이 톡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독소는 신경 말단 부위에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데,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에서 근육에 이제 수축을 하라고 전달하는 전달 물질을 중간 과정을 이제 차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광 내 감각 신경에도 작용해서 방광의 굉장히 과민한 증상도 좀 개선해 주는 것도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시술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를 방광 내 주입할 때 방광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광 벽에다가 이거를 주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국소 마취만으로는 조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꼬리뼈 쪽을 살짝 마취하는 미추 마취 정도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마취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 안 아프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방광 안의 상태를 보고, 방광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는 약물을 군데군데 저희가 이제 주사로 주입을 해주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툴리늄 주입 용량의 경우는 어떤 환자의 상태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00유닛 정도를 주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뭔가 신경학적으로 기저 원인이 있는 신경인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는 200유닛 정도를 저희가 주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100유닛 정도를 가장 많이 주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유닛을 생리식염수 10ml에 우리가 이제 믹스를 해서 그거를 0.5ml씩 방광 내 20군데를 주사를 하는 것이 그 시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톡스의 시술 시간은 사실 이제 준비 과정이나 뭐 마취 과정 이런 것을 제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보톡스 이 주입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톡스 주입술을 시행할 때 기저 요로 감염이 있는지, 방광염 같은 거는 없는지, 왜냐하면 과민성 방광이 아니라 이제 요로 감염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환을 먼저 배제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방광 보톡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방광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광이 반대로 수축을 너무 안 해서 소변을 너무 못 보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광 보톡스를 했는데 갑자기 소변을 아예 못 보시거나 너무 과하게 소변에 잔뇨가 남는 급성 요폐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호소되지만
당장의 소변을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IC라고 하는 자가 도뇨 같은 걸로 얇은 도뇨관을 통해서 스스로 좀 배뇨를 해주는 필요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환자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스스로 자가 도뇨를 잘 하기가 어렵거나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보톡스 시술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또한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는 뭐 일반적인 통증, 뭐 내시경을 봤으니까 요도나 이제 방광내 통증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주사 바늘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사를 여러 군데 방광벽에다가 이제 찔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혈, 혈뇨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방광형 요로 감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방광내 보톡스 시술의 경우는 약물 주입 후 효과가 보통 대략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저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보톡스 치료의 또 한계점이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따라서 환자가 보톡스 시술을 맞고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좋아지는 양상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다음 보톡스 치료는 또 언제 할지 이런 걸로 환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톡스 시술이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좀 생소한 치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이 약을 좀 꾸준히 드셨는데 잘 치료가 안 되거나, 약뿐만이 아니라 뭔가 수분을 섭취를 좀 줄이고 이런 행동 교정을 했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치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는 걸 권해드립니다.